우선 이제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좀 올해 중으로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 다시 한번 네. 확인되면서 좀 선진국 중앙은행들에서도 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그 스타트를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끊었고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KB국민은행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네, 지난주 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네, 맞아요. 정말 뭐 제가 봤을 때는 하루 만에 17원 정도 떨어졌다가 또 17원 또 급등하기도 하고 네, 좀 아무래도 FOMC 때문에 변동성이 컸을 것도 같은데 네. 좀 어떻게 보셨나요, 지난주? 네, 뭐 사실 지난주에는 일단 빅 이벤트가 두 개나 있었죠. 뭐 네. BOJ 금정위도 있었고 FOMC도 있었는데 사실상 뭐 FOMC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좀 경계 심리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네. 목요일에 이제 FOMC 결과가 발표나고 나서 좀 환율이 굉장히 한 17원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금요일에는 맞아요. 또 이제 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갑자기 또 금리를 내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고 또 이때 뭐 환율은 뭐 10원 이상 또 급등하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이죠. 미국 3월 FOMC가 열렸는데 우선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5.5%로 동결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, 그러니까 SEP에서도 뭐 성장과 물가 전망이 좀 올랐고 올해 말에 어떤 이제 목표 금리 수준도 4.6%로 유지가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 말과 비슷하게 올해 총 3번 금리 내린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고요. 사실상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시장에서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환율도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. 17원 가까이 떨어졌죠. 네, 하지만 이제 바로 그 뒤이어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좀 금리도 내렸고, 네. 뭐 영국 중앙은행도 지난주에 뭐 정책금리 동결하긴 했지만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달러 강세를 촉발시킨 것 같아요. 뭐 굵직한 또 한 주가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뭐 이번 주는 좀 조용할까요? 어떻게? 네. 네,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 FOMC 결과를 소화하는 주간이 될 것 같아요. 우선 뭐 주요 경제 지표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, 네. 좀 일부 이벤트가 좀 시장 변동성 재료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. 우선 이제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좀 올해 중으로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 다시 한번 네. 확인되면서 좀 선진국 중앙은행들에서도 좀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우선 그 스타트를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끊었고요. 뭐 눈치 게임으로 치면 1을 먼저 든 상황이라고도 일단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 주에도 선진국 중앙은행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좀 주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목요일 오전에는 이제 일본 BOJ의 지난주 금정위에 대한 이제 의견 요약서가 발표되는데요. 네. 사실 이제 최근 일본 현지 언론에서 좀 BOJ가 뭐 올해 10월 아니면은 뭐 이르면은 뭐 7월부터도 뭐 추가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죠. 네네. 뭐 이런 거를 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뭐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의견 요약서에서 좀 추가 긴축에 대한 힌트가 발견된다면 이런 부분이 좀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2월 PCE 물가가 발표되는데요. 네. 사실 뭐 금요일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미국 2월 CPI 지표도 저희가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. 하지만 다만 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좀 경계 심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모두가 궁금해하실 이제 이번 주 전망치 상방 요인, 하방 요인 좀 정리해서 네. 말씀 한번 해주시죠. 네, 우선 이번 주 달러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 FOMC 결과 소화하는 흐름 보일 것 같은데요. 우선 완화적인 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 약세 그리고 위험 선호가 지속되고 있고 네. 월말에는 또 이제 수출 내고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. 지금보다는 좀 더 아래쪽 방향을 가리킬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상방 요인으로는 뭐 연준을 제외한 뭐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그런 부분이 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에는 상방 압력을 미칠 것 같고요. 하방 요인으로는 이제 일본 BOJ의 어떤 추가 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여기에 동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율 하방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달러원 환율 전망치는 1315원에서 1345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그리고 유로원 같은 경우는 ECB의 어떤 6월 금리 인하론
이런 부분이 좀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내려간 1,420원에서 1,460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N1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엔화 강세 재료가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870원에서 90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이번 주 이제 벚꽃 시즌인데 네. 모두 봄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